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번아웃은 타버린다, 소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본 용어이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 너무 과하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정신력과 육체 에너지를 모두 소모를 하고,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무기력증 그리고 우울증,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말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는 거죠. 주말에 집에까지 와서 회사 걱정하는 사람 있죠.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집에서 걱정할 정도로 워커홀릭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번아웃 증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쉬어야 됩니다. 편하게 푹 쉬어야 됩니다. 업무하고 일상하고 분리를 하고 충분히 휴식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도 방전되기 전에 미리 충전해야 효율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신체적 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주말에 영화 한 편 보시고 자전거 타고 금강을 따라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첫 곡으로 폴킴이 부르는 휴가 듣겠습니다. 벌써 Monday 뭐야 한 것도 없는데 너 그래 아직 피곤해 누가 나 좀 쉬게 해줘 내버려둬 이럴 기분도 아냐 핑계는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날씨 좀 봐주기잖니 오늘 같은 날에 됐고 give me a break 어디든 떠나보자 지구 불을 돌려 너 그럴 자격 있잖아 All I wanna do is party 다음날 출근해 걱정 없이 노는 거야 Ooh yeah yeah 핸드폰은 꺼놔 쉬는 날일 때문에 연락하는 거 무시해 yeah. No way yeah. 날씨 좀 봐주기잖니 오늘 같은 날에 됐고 give me a break 어디든 떠나보자 지구 불을 돌려 너 그럴 자격 있잖아 Everybody 신경 끄고 너만 잘하면 돼 시간은 말야 돌아오잖아 Just let me go 됐고 give me a break We need a break 떠나보자 지구 불을 돌려 너 그럴 자격 있잖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휴넷이라는 곳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올해 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직장인 번아웃 비율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88%입니다. 정말 이 정도일까? 정말 놀랍습니다. 번아웃 하면 그 열정과 의욕은 없고 어떤 작은 일에도 막 심한 피로를 느끼고 실증을 내고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정신적 용어로 정신적 탈진 뭐 이런 용어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문제 현상이라고 분류를 했답니다. 많은 직장인을 비롯한 사회인들이 번아웃을 경험을 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새해인데도 기분이 안 들고 무기력하다. 이 병을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일단 쉬는 게 최고입니다. 일상에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연초인데 피곤하다. 일상에 지장이 생긴다.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요. 갑자기 불이 꺼지듯이 체내 에너지가 방전된 모습을 비유해서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래가면 지장을 준다면 여러분도 당신도 번아웃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빨간 날 스텔라 장입니다. 오랜만에 달력을 들여다보니 반가운 얼굴 나를 기다리네. 일요일도 아닌데 빨간색이 눈에 띄네. 오늘 하루 좋은 일도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미소 짓고 있네. 오늘 저녁은 놀고 할 일은 내일 해야지. 누가 불러내면 그냥 아프다고 하지 뭐. 내일은 빨간 날, 오랜만에 빨간 날. 기분 좋아, 너무 좋아. 늦잠도 잘 수 있는 걸. 내일은 빨간 날, 참 소중한 빨간 날.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내일은 빨간 날. 아침 햇살 다 지나가 버린 오후. 회색 하늘마저 밝아 보이네.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네.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오늘은 빨간 날, 오랜만에 빨간 날. 기분 좋아, 너무 좋아. 늦잠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빨간 날 스텔라 장의 노래인데요. 빨간 날 좋죠, 그죠? 오늘은 직장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직장인 설문조사를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직장인 인생 만족도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가지를 물어본 모양입니다.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자존감 점수는 몇 점입니까? 세 번째, 당신의 인간관계 만족도 점수는 몇 점입니까? 네 번째는 건강 상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장인 인생 만족도 설문조사 네 가지 학문을 주고 문항을 주고 조사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점 만점에 나의 자존감 점수를 물었는데 평균 5.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5.7점. 야, 자존감 점수가 높진 않은데요. 7점이 한 20%, 8점이 한 15% 정도 나왔고 4점 정도가 한 11% 정도 나왔답니다. 높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만족도. 이거는 5.9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점수보다는 약간 거의 차이 없이 높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 비대면 만남과 메신저 문자가 한 43%로 소통을 한다 가장 높았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면 만남 직접 만나는 것은 한 29% 정도 28.9% 정도였고요. 전화 통화가 한 16%였습니다. 와,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변했죠. 직접 만나는 것보다 메신저와 문자가 훨씬 높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합니다만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훨씬 선호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저희도 일단 문자부터 남기고 그 이후에 전화를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건강 생활 만족도입니다. 건강 상태가 조금 더 낮은 수치 5.1점이 나왔어요. 특히 1, 2점 응답자가 14.3%인데 건강에 만족하지 못한다, 건강이 좀 안 좋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네요. 제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건강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복 응답해라 했더니 80%가 넘는 인원이 건강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가족 76%, 행복이 66%. 무엇보다도 그냥 건강이죠. 아프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직장인 인생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건강에 대해서 특히 번아웃 아까 얘기했죠. 틈틈이 좀 쉬시고 일상에서도 휴식기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노력해도 안 될 때 친구 만나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병원 스트레스 클리닉을 한번 방문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회전목마 소코도모입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승호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리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올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안에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I'm on a TV show. You'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집현전 오늘의 책. 집현전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 참고하는 책은 인디 워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혼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책인데요. 인디펜던트 워커의 약자죠. 조직원의 일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립하여 일하는 사람, 자립적인 직업인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문에 적은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 자기답게 다져가는 커리어가 얼마든지 가능해진 시대의 흐름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인디 워커 직업 안에서 슬로우 커리어의 길을 걸어온 홍승환 작가의 실제 경험도 담고 있습니다. 자, 직장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또 번아웃을 경험한 직장인들이 솔깃할까요? 이 인디워커 책 말고 솔로 워커라는 리베카 실의 그런 책이 또 있는데 거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혼자 일하는 인구가 늘고 있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도 이후에 1인 노동자는 25% 정도 증가를 했고 영국 노동자 인구 중 1인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15% 된답니다. 근데 딱 24세에서 49세만 이렇게 따져보면 30%까지 된다네요. 어마어마하죠. 혼자 일하는 솔로워커. 미국 프리랜서 인구가 한 6,800만 명인데 이게 노동시장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30%가 넘는 인구가 혼자 일한다. 솔로워커다. 이렇답니다. 호주는 17% 정도가 된다네요. 야,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렇습니다. 자, 직장을 오래 다녔다라는 뜻은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일했다는 건 내 꿈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바쳤다 하는 거죠.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군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항의를 해보지만 허전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남을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며 그 대가를 받는 근로자의 삶을 살고 또 어떤 누군가가 생산해냈을 남의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그러한 소비자의 삶을 살고 또 그들이 생각한 생각, 그들이 생각해낸 사고방식, 물건 그것이 나의 생각인 양 착각을 하고 또 나의 사고인 척 떠버리며 평생을 살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허전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런 시점이 현타가 오는 그런 시점이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러려고 직장 들어왔나? 취준생 때는 못 들어가서 안달이던 직장이었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하면은 못 나가서 안달인 퇴준생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현재 직장 이직자 10명 중 6명은 후회를 하는데 그중 4명은 입사 3개월 내에 조기 퇴사한답니다. 그런데 퇴사 원인을 보면 10명 중 6명은 업무 내용 때문이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야, 대인관계가 많이 문제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취업 끝, 퇴사 준비 시작이라는 말이 정말 웃기고 슬픕니다. 직장이 인생을 책임지던 그런 시대는 머나먼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회사도 알고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회사가 울타리가 됐었죠.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고속 승진하고 그렇게 사는 삶, 조직에 충실한 대가로 정년을 보장받았고 안정된 노년을 맞는 삶, 이게 노후를 책임지는 3가지 장치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가, 자식, 직장. 근데 이 3가지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IMF가 딱 터지고 나서 코로나를 거치고 기존의 직장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정규직은 줄어들고 구조 조정이 대규모로 상시화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요, ATM 기계를 돌보는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도 외주를 주어버리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부상을 하면서 인맥 그리고 충성심 거기에 의존하던 그 커리어 전략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 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50세 정년을 채운다 하더라도 50세 남은 50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라고 저자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거 30년 전에는 돈 버는 기간이 30년이었잖아요. 그러면 돈 쓰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65세면 사망을 했죠. 근데 미래,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기간이 20년이에요. 일찍 직장을 나와야 되고, 근데 돈 쓰는 기간은 50년이랍니다. 그리고 95세에 사망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시스템 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문법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50년을 준비하는 커리어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나와서 혼자 독립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직장인의 커리어 전략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인디워커, 이제 나를 위해 일합니다 라고 부제가 달려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고용 환경이 변했고요. 직장인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호 작가, 홍승환 작가 두 작가가 실제로 10년 가까이의 슬로우 커리어, 그러니까 패스트가 아니라 슬로우 커리어를 겨뤄왔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20대 후반에 입사해서 40대 후반에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20년 다닌 다음에 파이어족이 되는 거죠. 한때 그게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분들 주장은 좀 달라요. 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50년 커리어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로우 커리어, 자기 커리어를 슬로우하게 천천히 쌓아나가자, 다져나가자. 두 번째, 인디워커, 독립해서 일하자. 이 2가지입니다. 슬로우 커리어와 인디워커. 회사 안에서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전문성을 쌓자. 그것이 바로 슬로우 커리어 전략이고요. 50세가 넘어서 퇴직 후에도 자기가 쌓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자립형 직업, 그 인디워커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파이어족하고는 상당히 맥락이 다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광고인 박웅현 씨, 그리고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씨,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아직도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인아 씨는 광고인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최인아 책방을 냈다. 그리고 이난이라는 기자는 여성 커리어 성장 플랫폼인 헤이조이스를 창업했다. PR 컨설팅 출신사 김호라는 분은 더 H랩을 설립을 했고 코칭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뭐 다 유명인은 아니지만
모두 10년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던 그런 분들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도 아니고 커리어의 종착지도 아니다라고 쓰고 있어요. 50년 커리어 여정의 간이역으로 봐야 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기술을 갈고 닦아라. 그 후에 제2, 제3의 직업을 만들어서 남은 50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직장을 대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직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책에 쓰고 있는데, 야, 이 말을 사장님이 듣는다면 서운해할까요? 만약에 서운해한다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듣고서 적극 내가 도와준다면 그 회사는 아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직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연구를 하자. 이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듣겠습니다.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But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Bless you. 너 없이 빈 하루가 가네. 듬성하게 빈 공간 속엔 채워지는 너만의 모습으로. But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하늘의 별이 반짝이네. 내 마음 아는 것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삶.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마음. 그 길로 뛰어나간 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전망.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환한 네 미소처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슈타인 존재만으로 들었습니다. 자, 작가가 제시하는 개념이 패스트 커리어가 있고 슬로우 커리어가 있습니다. 패스트 커리어와 슬로우 커리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슬로우 커리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패스트 커리어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패스트 커리어가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게 된다. 그런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면 슬로우 커리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로우 커리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주체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슬로우 커리어가 되려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냐? 네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직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때 처리할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직장이 아니라 그 직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천직을 발견하자. 그리고 쇄신하고 원숙해지도록 노력하자. 직장 안에서 자기의 천직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천직을 좀 깊이 있게 다지자 하는 뜻인데요. 자, 세 번째, 조직 안에서 실력을 닦는 전략을 쓰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조직 안에서 실력을 닦는 전략 상당히 중요하죠. 과거 같으면 무조건 직장을 박차고 나서 나가서 나한테 맞는 일을 찾자 뭐 이랬을 텐데 조금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기다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 등을 제시를 합니다. 자기다움, 나답다. 가장 나다운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를 떠올려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 패스트푸드가 몸에도 안 좋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면 번아웃을 초래하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죠. 패스트 커리어는 승진, 연봉 등 외적 보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직장인의 자존감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근데 슬로우 커리어는요, 천천히 장기적 관점에서 천직을 발견을 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쇄신할 수 있고 지속성,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얼마나 빨리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게 충실하냐, 그 과정이 행복하냐,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체성이라고 정의를 하네요. 저자가 말하는 그 단어에서 이 부분이 저는 와닿았는데 이제 우리는 식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직습관을 바꿔야 될 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식습관이 아니라 직업, 직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슬로우 커리어 전략은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50세 이후에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인생의 평균 소득이 턱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급여는 덜 받더라도 확실한 실력을 쌓아서 퇴직 후에 꾸준히 벌 수 있게 된다면 전체 소득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죠?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슬로우 커리어로 성공할 가능성은 패스트 커리어보다 결코 낮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체적인 인생 인생이 더 길어졌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면서 인생 전략이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 커리어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극과 극을 달리는 부서가 몇몇 부서가 있는데 특히 뭐 인사 담당이라든지 직장을 나와서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커리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이런 대표적으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표적인 그 부서는 재직 중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퇴직 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업무는 커리어 롱텀 커리어 슬로우 커리어 전략에 맞지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해는 금물입니다. 슬로우 커리어는 조직 안에서 실력을 닦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회사를 관두고 독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직장 박차가 나와라 이것도 아니고 특히 가족이 있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죠. 무조건 나오면 춥습니다. 자살행위예요. 생각보다 훨씬 춥습니다. 거꾸로 저자들은 회사를 수련장 삼아서 전문성을 키워라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회사는 참 매력적인 학교다라는 지적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양한 리더십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협업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비즈니스의 기본기를 익힐 수도 있다. 그게 직장이다. 새로운 업무를 통해서 또 다른 잠재력을 깨닫기도 한다. 그것이 직장이 가진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격지심
비오가 부릅니다. 내 나이는 20하고도 플러스 2지 주위 친구들은 일찍만 drop 본인의 PPT 말도 안 돼 거짓말 내게 하지마 티는 안 냈지만 짜증나 사실 난 속 좁아서 답이 말야 그릇이 넓지 못한가 봐 주위 사람의 성공이 배 아파 매밤 열심히 하는 게 아마 뒤떨어질까봐 일지 몰라 담배 한 대 피우고 한숨을 내뱉어 내가 난데 왜 이래 이러지 않았는데 나 I sa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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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요 사실 잘 될 줄 난 몰랐는데 You say too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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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대 그래 다음에 시간 될 때봐 위로하지만 너 I'm fine 축하는 하지만 안 불러줄래 네 노래 또 티나지만 어긋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른이 되길 먼저 노래하지만 발성부터 껐다고 너 래퍼라면서 왜 이리 뚝딱거려 넌 그렇다 쳐 지금 얼굴 갖고 TV에 나온다니 정말 큰일 났어 신인 팀들 투정에 대기 시립이 접대 우린 부럽게만 한데 Block B wasn't there 내 폴더 인사를 쌩 같은 선배 격해 오래 못 가서 날아갔지 But I'm still your fan 월등함이면 몰라 열등감은 빠져 모여 질투 시샘 따윈 not my style 난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Now you see me 사기캔데 녹취리 못 믿겠음 직접 지켜봐 I sa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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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요 사실 잘 될 줄 난 몰랐는데 You say too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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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대 그래 다음에 시간 될 때봐 위로하지만 너 I'm fine 축하는 하지만 안 불러줄래 네 노래 또 티나지만 어긋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른이 되길 먼저 모두가 너무 다 커 보여 나 빼고 say life is beautiful 네 자랑은 이제 안 부러워 라고 말하며 귀는 또 쫑긋서 Really really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하며 기침 거울을 보며 내게 물어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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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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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사실 잘 될 줄 난 몰랐는데 You say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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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대 그래 다음에 시간 될 때봐 위로하지만 너 I'm fine 축하는 하지만 안 불러줄래 네 노래 또 티나지만 어긋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른이 되길 먼저 자, 책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인디워커의 핵심 역량. 인디워커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혼자서 독립을 하려면 핵심 역량을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알며 저는 단식할 줄 압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타르타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랍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타르타 부처님이겠죠.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타르타라는 책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설 시타르타에서 주인공 시타르타가 상인인 카마스 마비에게 면접을 받답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면접을 받겠죠. 세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은 전혀 아는 게 없었겠죠. 시타르타가 뭘 알겠습니까? 수행만 했는데 수행자 시타르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은 뭘 할 줄 압니까? 저는 사색하고 기다리고 단식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인디워커의 핵심 역량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 2장, 3장, 4장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인디워커의 첫 번째 핵심 역량은 자신을 사색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인디워커는 사색을 통해서 내 안에 재능, 그러니까 씨앗이죠. 그리고 강점, 열매죠. 소망, 가치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재능이나 소망도 모르고 잠재력을 소모하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소망이 뭔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직장인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2장에서 자신을 사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요, 재능을 알아보는 전문 검사들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며 해서 기다릴 줄 안다 해서 자신의 재능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재능 검사 도구, 클리프턴 스트렝스 파인더, 갤럽에서 개발한 자료랍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직업에 대한 가치 탐구, 무슨 어세스타 직업가치 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업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장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나는 사색할 줄 압니다 했었잖아요. 두 번째,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은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잠재력을 발견했다 해서 야 이거다 해가지고 그날로 그렇게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잠재력을 발견을 했다면 회사에서 전문성을 심화를 해가며 때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역량을 닦고 나와라. 그렇죠? 이 장에서는요, 전문성을 키워줄 핵심 업무를 선정하는가, 어떻게 선정하는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배움을 가능하게 해줄까, 퀵 러닝까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이직하는 거, 다른 데로 옮기는 거,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 창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아웃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번아웃에 대한 대처법, 그 다음에 직장인들의 사례, 이런 것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단식할 줄 압니다 였었잖아요. 단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은 뭐냐면 빗대서 말하기를 직장인들의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슬로우 커리어를 바라보는 그러한 전략 중에서 세 번째로는 단식할 줄 아는 능력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슬로우 커리어는 그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먹고 살 수 있을까? 둘째, 야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셋째, 관계가 다 단절되면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넷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슬로우 커리어를 바라보는 그 네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저자들은요 생각은 단호합니다. 야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려움을 직시를 하면 필요 이상의 욕망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요. 존재욕과 소유욕을 현명하게 구분해라. 그리고 큰 돈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소유냐 존재냐, 니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 경제 단식이 되고,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면 시간 단식이 되고, 소모적인 관계를 끊으면 관계 단식이 되고, 스스로 옥죄는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면 걱정 단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세 번째 단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고용주가 카마스마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카마스마비가 일 못하는 그 부처를 보고 당신은 나의 빵을 먹고 있다라고서 위협을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때 부처가 시타르타가 덤덤히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인디워커는 나는 당신의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빵을 먹는다. 인디워커도 마찬가지로 인디워커는 자신의 빵을 먹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에서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일하는, 그것이 자신의 빵을 먹는 인디워커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낯소리, 이영지의 노래입니다. Okay.
엄마나 힙합 관둘게 혼자서만 도태된 것 같아 다들 폭죽 터뜨리고 벌레 축제 진심은 전부 곱게 사랑은 왜곡돼 모든 게 다 쉽게 변해 플라스틱 같아 Look you in the mirror you're the human being too 잘 없긴 똑같이 다 견눈질 뿐 원리 원칙에 갇힌 빈 깡통 덩어리 이리저리 굴러온 세상을 휙 뒤집어 놓지 살 바꿔 마인드 바꿔 이참에 챙겨 눈치도 다리 떨지 말고 살도 빼 동네 장피쇼 걔 힘은 좀빼 잡히 네가 뱉는 구절 전부 힙합 아니니까 밥그릇 치워 And I don't give a damn about what you say 우리 엄마 말도 잘 안 듣던 내가 네 말은 왜 힙합 난 힙합 I don't mind it 차례대로 대장이는 아니야 오마카세 I don't care about what people say Nah I don't give a fuck about what you say I'm not sorry 머릿속엔 언제나 only me, myself and I Don't worry 철없게 살아도 어쩌겠어 I'm the only one 미안해 하나도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어 그저 나답게 살아가고픈 것뿐 잘 웃으니까 내가 참 바보 같나봐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always killing my vibe 뭐라도 되는 줄 아나봐 Feeling like you becoming somebody 하지만 그건 너의 착각 난 물어볼 게 있어 삿대질 자격 어딨어 날 가르쳐 들려 하지마 You ain't my teacher I'll school you 넌 왈가왈부 할 짓 없이 그냥 말만 많고 Peach one show me featuring 제발 좀 그만 나와 노래도 못하면서 singing하는 복면가왕 자극적이지 않아 재미없어 희니 드라마 괜찮아 난 모든 일에 내 진심을 담아 But looky 내 무기 두기를 다들 제 눈치 안 보기 헛수고해버린 losers 물어봐 후기 But mercy I'm cruising 목걸이는 real cupid 쉬워 보이면 너가 해봐 come and show it I'm proving Okay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내 입이 아파 I'm always trying to live my own life 내 앞가림하기에도 난 충분히 바빠 난 나를 속여가면서 바뀌고 싶지는 않아 너 아니어도 사랑해주는 사람 너무 많아 I don't care I don't care what you say What you say? I don't give a fuck about what you say I'm not sorry 머릿속엔 언제나 only me, myself and I Don't worry 철없게 살아도 어쩌겠어 I'm the only one 미안해 하나도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어 그저 나답게 살아가고픈 것뿐 Yeah I wish that I could be the only one who get a lot of love, no hate but 어려워 and I 21 and I got a lot of promise so 길 잃은 청춘이지만 그게 내 길이고 우리 반의 반쪽짜리 육체를 다듬어 당당히 날 몰아붙인 위선과 꺼진다 깔고 길입해 막연히 끈떡이고 조아리긴 죽기보다 싫으니 I don't give a damn about what you said I'm not sorry 머릿속엔 언제나 only me, myself and I Don't worry 철없게 살아도 어쩌겠어 I'm the only one 미안해 하나도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어 그저 나답게 살아가고픈 것뿐 Hey I'm not sorry Hey And don't worry 미안해 하나도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어 그저 나답게 살아가고픈 것뿐 자, 커리어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커리어, 경력을 뜻하죠. 영어 커리어는 경력을 뜻합니다.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것이 그 옛날 로마 시대 있잖아요. 그 마차 경주할 때 그 트랙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전속력으로 막 달리잖아요. 말을 옛날 그 영화 배너에서 보던 것처럼. 근데 장애물을 나타나면 마차가 전복이 되니까 전복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 그것이 곧 커리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력이라는 말 속에는 전속력, 경쟁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패스트 커리어를 추구해 왔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경쟁자들보다 서로가 빠르게 올라가야겠다. 나는 끝까지 올라가겠다.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은 직원들한테 보상을 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과몰입의 결과가 탈진이었고 10명 중에 9명이 번아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퇴직 이후입니다. 퇴직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계속 시키는 일만 해오다 보니까
퇴직을 막상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깊이다 하는 거죠. 빠르게 올라서는 것보다 확실하게 실력을 다져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자립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건 뭡니까? 실력이겠죠. 실력. 탁월한 실력. 자,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성을 둬라. 조직 안에서든 퇴직 후에서든 자립적으로 일하는 인디워커가 세상의 중심에 서고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모두가 경주용 트랙에서만 다 달릴 필요는 없죠. 자기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자기만의 멋진 오솔길을 발견하게 되겠죠. 조직 안에서든 밖에서든 천천히 자기를 잃지 않고 커리어에 맹진, 용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인디워커가 늘어나고 있죠. 그것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2017년 하버드 연구소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러니까 SNS 상에서 값비싼 물건이다. 값비싼 물건으로 부와 높은 지위를 강조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오늘날에는요, 값비싼 물건 대신 시간 부족이 개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부여하는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바빠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나 바빠. 그래서 시간이 안 돼. 이것이 이제 개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바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장 일이 그리고 내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나 변화를 외면한다거나 그리고 직장 이후의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치러야 될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디워커를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